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의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모세를 향한 비방, 그 비방에 주도했던 주동자가 바로 미리암이라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또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분시키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셨냐? 일반적인 선지자라고 구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환상도 보고 또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내 집에 충성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벌하심을 통해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냥 살짝 걸린 게 아니라 아주 심한 나병이 걸렸는데 아론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굳이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렇게 격리시켰습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격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본보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 가나안 땅 정탐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지시하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취하라고 처음부터 말씀했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취하기 이전에 그 땅을 정탐을 하게 해달라고 백성들의 요청에 의한 허락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탐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정탐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모든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나안 땅 정탐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현장과 만남과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자, 그 첫 번째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으로 된 정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들한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지휘관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휘관이란 표현과 그리고 수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힘과 용기와 그리고 신앙과 지혜가 있는 젊은이들을 세워라 라고, 예를 들면 나이 많은 그런 지휘관이 아니라 정탐할 사람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인데, 물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좀 나이가 그래도 이제 중년 정도 되는데 힘과 용기와 신앙과 지혜가 있는 젊은이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12명을 세워서 보냈는데 결국 10명과 2명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각 지파마다의 지휘관 이 수령에 대한 이름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의 대표가 되는 진영이었죠. 거기에 호세아,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라고 하셔서 여호수아, 그렇게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오늘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40일 동안의 정탐이었습니다. 굳이 40일을 정탐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정탐을 하다 보니까 40일이 걸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나안 곳곳을 충분히 정탐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모세가 지시한 정탐 내용입니다. 이 정탐을 하러 가기 전에 모세가 어떻게 정탐을 해야 될 건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먼저는 가나안 땅의 실상, 그리고 전체를 먼저 보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산지로 올라가서 전체를 봐라. 18절을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여기 보니까 그 땅 거민에 대한 정탐, 강약, 강하고 약한지, 다소, 많은지 적은지. 결국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에 참여할 군사력과 사람 수를 파악하기 위한 정탐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들이 사는 땅에 대한 정탐을 하라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지 나쁜지, 호불호를, 살기 적합한지를, 그리고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쉽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침입해올 것에 대한 방어 울타리가 그야말로 진영,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열려져 있는 그런 진영인지 산성인지, 아주 울타리를 제대로 치고 있는지를 파악해라.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토지에 대한 정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러니까 옥토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무가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한지,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2정탐꾼 보고 뭐라 말하냐?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갈라진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26절 27절에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 땅의 가일을 보여주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고합니다. 문제는 28절이죠.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고 말하고 난 뒤에 그러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의 불신앙의 보고입니다. 강한 거주민과 심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31절 32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악평을 한 열 정탐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며 모욕을 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악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은 악평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니라. 거인과 메뚜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이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흔히 쓰는 말로 메뚜기 자상이라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현장을 정복할 수 없지요. 자, 이런 가운데 갈렙의 보고가 나옵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고 능히 이기리라 하라. 갈렙은 능히 이길 것이다.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은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결국 갈라졌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 정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정탐을 하는 중심입니다. 반드시 들어가 차지할 땅을 정탐하는 중심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얼마나 세밀하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심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0일간의 정탐을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정탐을 했는데 문제는 중심이 불신앙이냐 보니까 불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정탐을 하면 할수록 뭐가 커지느냐? 불신앙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중심으로 정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커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불신앙의 중심으로 올 한 해를 바라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중심으로 한 해를 바라보느냐? 어떤 중심으로 나의 기도 제목과 현장을 바라보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